우리가 흔히 배터리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딘가요? 중국, 호주, 칠레,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심장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전쟁터입니다. 총칼을 든 전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은 현대 산업의 쌀이자 피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은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리튬 가공의 60% 이상, 흑연 가공의 거의 100%에 가까운 물량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른바 탈중국 공급망을 외치며 필사적으로 대체지를 찾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옛소련 시절부터 자원 개발에 힘써온 나라입니다. 금 생산량 세계 10위권, 우라늄 매장량 세계 7위, 구리와 텅스텐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리튬과 흑연 매장량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위치한 페르가나, 계곡 주변과 키질쿰 사막 일대에는 대규모 리튬 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리튬 매장량은 약 45만 톤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100만 톤 이상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즈베키스탄의 리튬이 주로 광석 형태가 아니라 염호에서 추출되는 형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칠레나 볼리비아처럼 사막지대의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면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시절부터 광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개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흑연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당한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흑연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 핵심 원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흑연 매장량은 약 800만 톤으로 추정되며 특히 타슈켄트 주변 지역에 고품질의 결정질 흑연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즈베키스탄이 더 이상 원자재 수출국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르지오 예프 대통령은 2012년부터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물을 캐서 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에 가공 공장과 재련 시설을 함께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3년 발표한 국가 발전 전략에서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의 경우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가공하는 시설을 국내에 건설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중견 광물 가공 기업들 그리고 관련 장비 업체들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리튬 광산 개발과 가공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이들 종목이 수혜를 입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극재 시장을 보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극재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과 대주 전자재료도 우즈베키스탄의 흑연 자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흑연 시장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흑연은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흑연 관련 기업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일시멘트 계열의 한일현대시멘트가 우즈베키스탄 흑연 광산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법인을 통해 흑연 광산 개발과 정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음극재 소재의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할 기업은 LS-M&M, 옛 LS니 꼬동재련입니다. 이 회사는 비철 금속 재련 기술이 뛰어난데 최근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핵심 광물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S-M&M이 우즈베키스탄의 구리와 리튬 자원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S-M&M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 중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리튬 관련주라고 해서 다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제 계약 체결 여부, 둘째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 변화, 셋째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입니다. 실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타당성 조사나 양해각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실제 계약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조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 변화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르지오 예프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할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성장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 배터리 소재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간 전기차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리튬 가격이 하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분명 전기차로의 전환이고 핵심 광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멀티벡터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의 광물 대기업인 감펑리튬과 텐치리튬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리튬 개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단순히 광물을 사는 대신 우즈베키스탄에 철도와 도로를 건설해주고 공장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광물 개발권을 따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경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제조 기술과 가공 기술입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고위급 교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핵심 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리튬과 흑연 등 핵심 광물의 공동 개발과 가공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우즈베키스탄 국영 광물 기업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타슈켄트 인근에 배터리 소재 가공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핵심 광물의 조달처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채굴된 리튬이나 흑연을 IRA 보조금 대상 전기차에 사용하려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가공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인 DFC는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핵심 광물 테마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을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배터리 소재 대형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삼성 SDI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중견 광물 가공 기업입니다. 한일 현대시멘트, LS M&M, 풍산, 고려아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광산 장비 및 플랜트 업체입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 건설사는 물론이고 CS윈드나 하나오션 같은 플랜트 전문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탐사 및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같은 공기업은 물론이고 중소탐사 전문 기업들도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광물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산 개발에서 실제 생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탐사와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인프라 구축, 건설, 시운전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단순히 광물이 많은 나라를 넘어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즈베키스탄 핵심 광물 공급망 외교는 단순한 자원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신냉전 체제 속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입니다. 관련주 투자는 이러한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막과 초원 아래 묻혀있는 보물은 단순히 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재료이며 그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노력과 투자입니다.